반갑습니다. 경제수학 강의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여러분, 경제는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아요. 한쪽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전체가 막 흔들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복잡한 거미줄에 모든 줄들이 어떻게 동시에 팽팽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경제학의 가장 우아한 개념 중 하나죠. 일반 시장 균형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커피 가격을 분석한다고 칩시다. 그럼 커피 시장만 들여다보면 끝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옆 동네 차 가격이나 커피에 넣어 마시는 설탕 가격, 아니면 커피숍 알바생 월급 같은 건 그냥 싹 무시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시장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는 걸 우리가 부분 균형이라고 불러요. 간단하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일반 균형의 세계입니다. 훨씬 현실적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분 균형에서 일반 균형으로 넘어가는 그 튼튼한 다리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입니다. 먼저 왜 하나만 보면 안 되는지 그 한계를 짚어보고요. 아주 간단하게 상품 2개짜리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걸 숫자로 직접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전체 시장으로 확장하고 과연 해답이 항상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 도대체 왜 시장 하나만 뚫어져라 쳐다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시장도 외딴섬이 아니에요. 모든 건 연결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오른다. 그럼 그냥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트럭 운송비 오르죠. 공장 돌리는 비용 오르죠.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과자값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연쇄 반응, 이 파급 효과를 전부 다 잡아내는 모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그물망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단순한 모델부터 시작하는 게 정답이겠죠. 상품이 딱 2개만 있는 시장.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방정식 4개가 딱 나왔습니다. 와, 보자마자 머리 아프시다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상품 1 그리고 상품 2. 이 2개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각각의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냥 수학 언어로 써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 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분명 상품 1의 수요, 공급 얘기인데 왜 뜬금없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상품 위에 가격, P2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걸까요? 이때 아주 예리한 학생이 질문을 하죠. 교수님, 바로 그 점이 궁금했어요. 상품 1의 방정식에 왜 상품 2의 가격, P2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야,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 균형의 심장,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품 1이 커피고 상품 2가 차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차 가격이 막 올라요. 그럼 사람들이 뭘 더 마실까요? 당연히 커피를 더 찾겠죠. 바로 이겁니다. 두 시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방정식은 바로 그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냐? 바로 마법의 가격을 찾는 겁니다. 어떤 가격이냐고요? 상품 1과 상품 2, 두 시장 모두에서 수요와 공급이 오차없이 정확하게 동시에 딱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 가격 조합, 그걸 우리가 시장 균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 이제 직접 선에 흙을 묻혀볼 시간입니다. 진짜 숫자를 가지고 이 균형 가격이랑 수량을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 우리 교재에 나오는 구체적인 방정식들입니다. 우리의 미션 아주 명확합니다. 이 4개의 방정식을 전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만족시키는 단 하나의 P1 그리고 단 하나의 P2, 바로 그 한 쌍을 찾아내는 겁니다. 푸는 과정은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같다고 놓는 거예요. QD1은 QS1, QD2는 QS2. 이렇게 하면 방정식 2개가 나오죠. 둘째, 이 2개 방정식을 연립해서 푸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가격 P1과 P2를 구할 수 있겠죠. 마지막 셋째, 이렇게 구한 가격을 원래식에 다시 쏙 집어넣어서 균형 거래량 Q1과 Q2를 찾으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는 공급이라고 놓고 연립 방정식을 열심히 풀면 약간의 계산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마침내 우리가 찾던 그 마법의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균형 가격이죠. P1 스타는 3과 3분의 1, P2 스타는
6과 3분의 2, 바로 이 값입니다. 그리고 이 찾아낸 가격들을요, 원래 식에 다시 대입해보면 짜잔! 보시는 것처럼 균형 거래량까지 완벽하게 구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오직 단 하나의 이 가격과 수량 조합에서만 두 시장이 동시에 평화를 찾는 완벽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상품 2개짜리 시장은 우리가 정복했습니다. 그럼 이제 렌즈를 줌아웃 해볼까요? 만약 시장이 3개라면? 아니, 현실 경제처럼 수백만 개라면요.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논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상품이 N개다? 그럼 우린 N개의 수요, N개의 공급 함수를 가지고 N개의 방정식을 세워서 N개의 가격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손으로 풀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아마 슈퍼컴퓨터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그 핵심 아이디어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가격이라는 해답이 과연 항상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수학적으로 냉정하게 답하자면 아니요, 항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입니다. 유일한 해가 딱 하나 존재하려면 이 방정식들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하나는 서로 말이 맞아야 하고 또 하나는 서로가 서로의 아바타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각각 일관성과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모순적인 시스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공급자는 난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10개만 팔 거야 라고 하고 소비자는 난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20개를 살 거야 라고 우기는 상황인 거죠. 이 둘의 주장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마치 2개의 평행선처럼요. 당연히 교차점, 즉 균형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종속적인 시스템은 뭘까요? 이건 사실상 똑같은 얘기를 그냥 말만 바꿔서 2번 하는 거랑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식은 사과 가격은 바나나 가격의 2배다라고 하고 두 번째 식은 바나나 가격은 사과 가격의 절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그냥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러면 유일한 해 하나를 딱 정할 수가 없고 가능한 해가 무한히 많아지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거, 시장은 외딴섬이 아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다. 둘째, 진짜 균형은 모든 시장이 동시에 만세를 부를 때 이루어진다. 셋째, 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열쇠는 바로 수학, 연립방정식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해답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시장 구조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였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진처럼 딱 멈춰있는 균형점을 찾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실 경제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계속 움직이고 끊임없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어떤 큰 충격이 닥쳤을 때 우리 경제는 이 균형점에서 저 새로운 균형점으로 어떻게 이동해 갈까요? 그 과정은 과연 부드럽고 우아할까요? 아니면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동반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